자, 이제 변이를 공부를 할 건데,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에서의 다양성을 얘기해. 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같은 종이라고 돼 있지. 같은 종, 이게 핵심이야. 같은 종에서 따지는 게 변이야. 사자와 호랑이는 변이 관계가 아니야. 사람 안에서의 차이점을 변이라고 한다고. 누구는 지금 머리가 생머리고 누구는 곱슬머리고 누구는 머리가 녹색이고 녹색은 넘지 갈색이고 한경은 시커멓고 그런 거 아니야?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작고 이런 식으로 한 종 안에서의 차이 요거를 변이라고 한다고. 같은 종 안에서의 차이를 변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좀 어려운 표현 나와서 형질이라는 표현 나왔는데 형질이라는 말을 뭐 사전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고 뭐 형태적 특징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형태적 특징인데 뭐 반드시 눈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형질이라는 표현을 써. 예를 들면 뭐 눈꺼풀 모양, 머리카락 모양, 머리카락 색깔, 몸무게 이런 것도 형질이라고 하는데 혈액형도 형질이야. 혈액형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잖아. 근데 일종의 타입으로 나눌 수 있으면 그걸 형질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 변이가 생기는 이유는 유전자 차이가 있는 거지. 유전적 변이. 이게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표현하는 변이는 유전적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이. 즉 요거는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변이여야 돼. 후천적으로 획득한 거 말고 옆에다 적어놔. 후천적 획득 X라고 딱 적어놔. 후천적으로 획득된 거는 우리가 논하지 않는다. 즉 너가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근육이 붙었어. 또는 뭐 일하다가 다쳐갖고 손가락이 잘렸어. 이런 건 변이가 아니라고. 차이는 분명히 맞지. 그렇지? 차이는 될 수 있어. 넌 근육이 붙었고 넌 안 붙었고 차이가 될 수 있지만 유전적인 차이는 아닌 거지. 후천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요거는 따지지 않는다. 유전적 변이만을 따지고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 얘기가 써있는 거죠. 그래서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 이것들이 이제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돼 있고 여기 각종 변이들이 나와 있어. 여기 무당벌레의 다양한 날개 모양. 누구는 주황색이고 누구는 빨간색이고 이 점박이 문양도 다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변이가 되고 여기 앵무새들도 문이랑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이가 되는 거야. 나 제일 볼 때였던 게 한 종 안에서의 차이가 변이잖아. 근데 특정 학교에서 뭘 시험 냈었냐면 가뭄이라는 현상이 있어. 가뭄 또는 비가 오는 거 그거를 변이라고 한다 이런 보기가 있었거든. 가뭄이라는 현상을 변이라고 한다. 날씨 변하니까 변이 맞아? 날씨 변하잖아. 이거 생명체한테 쓰는 표현이라니까. 한 종 안에서 날씨라고 하는 게 종이 아니잖아. 생명체가 아니잖아. 변화라고 해서 다 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고. 덕을 들이고 뭔지 알아? 그 보기를 내고 그걸 정답 처리를 했어. 가뭄이 변이래. 나 세상에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아니 생명 공부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러고 우기더라니까. 그 가뭄은 변이가 맞다면서. 뭐 어이가 없어갖고 교사 카페에다가 올렸어. 교사들 생명선생들 모여 있는 카페에다 올렸어. 가뭄도 변이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이지라는 와 진짜 교사들 수준 심각하다. 써있잖아. 같은 종 사이라니까. 그게 종이냐고 씨발 날씨가. 좀 골 때렸다는 기억이 나네요. 문제 수정이 된 거예요. 그 제 시험 봤어. 그 선생님이 3개가를 다 문제 오류를 갖고 생명 파트를 제 시험 봤어. 거기 개체가 가진 유전자 차이 얘기했고 변이 예주지 얘기했고 사람으로 보면 알겠지. 혈액형도 이게 변이의 예인 거야. 누구는 A 타입, 누구 B 타입, 누구는 AB 타입 이런 거.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나와있다. 그 돌연변이라는 표현 나오지.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돌연사는 아니지. 갑자기 돼지면 돌연사지 뭐. 돌연변이는 갑자기 유전자가 변하면은 그게 돌연변이야. 우리가 생명과학 1학기 때 배워서 염기에 의해서 우리 정보가 저장된 다음에 ATGC 기억나? 그 ATGC 염기가 바뀔 수가 있어. 그 바뀌는 원리에 대해서 화학적 메커니즘은 대학 가서 배우세요. 대학 가서 배웠으니까. 좀 유기화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배우면 재밌어. 변이가 일어나갖고 이제 ATGC 간에 서로 바뀔 수가 있다고. 염기가 그게 돌연변이인 거야. 갑자기 염기가 바뀌게 되면 코던이 바뀌겠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 아미노산 때문에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바뀌어버린다고. 그
그거에 의해서 이제 변이가 나타나게 된다. 다음 밑에 보면 유성생식 과정에서 이 돌연변이가 1번이고 두 번째가 유성생식 과정에서의 다양한 그 생식세포 조합. 요거에 의해서도 변이가 나타난다. 다양성이 확보된다라는 거야. 한 부부가 낳을 수 있는 자식의 다양성 내가 계산해 준 적 있지 않냐? 한번 왔나? 왜 또 안 나와? 한 부부가 낳을 수 있는 자식의 다양성. 그냥 염색체 조합만으로도 정말 많은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한번 내가 보여줄게. 이게 얼만큼의 확률이 나오는지 놀라지 마세요. 우리 성동 염색체 개념은 알지? 아빠가 하나 주고 엄마가 하나 주고 1번 염색체를 아빠가 하나 주고 엄마가 하나 주고 또 2번 염색체도 아빠가 하나 주고 엄마가 하나 주고 3번 염색체도 아빠가 하나 주고 엄마가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몇 세트 나오지? 쭉 해 몇 세트 나와? 인간이면? 인간의 염색체 몇 개야? 오? 야 23개? 40. 염색체 46개. 그럼 이건 총 23세트 나오지. 23세트. 마지막에 이제 성염색체 세트가 나올 거야. XX니 XY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생식세포를 만들 때 탑재한다고. 리얼하게 누가 봐도 정자 같죠? 여기다가 이제 탑재를 한다고 염색체를 둘 중에 하나 넣고 둘 중에 하나 넣고 둘 중에 하나 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46개 중에서 23개만 탑재한다고. 물론 넣을 때 1번 2개 놓고 2번 누락하면 이 새끼 사람이 될 수 없어. 2번 염색체가 없어서 2세트당 하나씩을 준다고. 세트당 하나씩. 예를 들면 1번은 아빠한테 받은 걸 탑재하고 2번도 아빠한테 받은 걸 탑재하는데 3번은 엄마한테 받은 걸 탑재하고 이런 식인 거야. 이렇게 염색체를 탑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고. 지금 1번 세트에다가 2개 중에 하나 나까지 2번 세트도 둘 중에 하나 3번 세트도 둘 중에 하나 총 몇 세트야? 23세트. 그럼 경우의 수는 2의 23승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생식세포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건 2의 23승분의 1인 거야. 지금 너를 만들 때 이 탑재된 게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는 아빠 거 받고 정확히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할머니 거 받고 뭐 할머니 거 받고 여기서 할아버지 거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될 수 있는 그 너를 만든 그게 있을 거 아니야. 염색체 조합이. 그 조합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2의 23승분의 1이라고. 이게 남성 생식세포야. 난자의 경우도 똑같이 그 조합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쪽에서 나오는 것도 이게 23승분의 1의 확률로 똑같은 염색체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리고 정말 우연찮게 얘랑 얘가 다시 만나야 돼. 이걸 다시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그지? 이걸 다시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하필이면 얘랑 얘가 다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만나는 거는 고배 확률로 처리되지 않냐? 그럼 확률이 총 몇이야? 2에 46승분의 1의 확률로 같은 염색체 조합이 나온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한 부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염색체 조합의 그 변이 수가 2의 46승이라니까. 한 부부가 만들 수 있는 게 엄청나지. 너가 자신을 낳을 수 있는 조합 자체가 2의 46승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다. 한 부부가. 그러니까 자신을 낳으면 날수록 그렇게 실패하고 다른 거야. 그냥 1번 애를 키울 때랑 2번 애를 키울 때랑 3번 애를 키울 때가 다르다고. 근데 그렇게 안 낳지. 나봤자 하나 아니면 둘 안 낳고 뭐 요즘이라.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양성이 생성되는 거야. 너 이게 얼마큼의 확률인지 아냐? 2의 46승이라는 게. 이거 쉽게 계산하면 2의 10승을 총 4번 곱하고 그 다음에 2의 6승 곱하는 거 아니야? 맞지? 2의 10승이 1024잖아. 대략 1000이라고 할게. 그럼 공이 몇 개야? 1000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자릿수지 지금? 그럼 이 6승이면 32냐 64냐 64가? 앞에 64 붙여주면 돼. 경우수가 이만큼이라고. 이거 숫자 세볼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64조. 한 부부가 만들 수 있는 자손의 조합이 염색체 조합이 64조라고. 64조. 지금 지구 인구가 몇이냐? 내가 학교 다닐 때 60억이라고 했거든. 64억이라고 할게. 지금 지구 인구가 64억.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64억이면 여기 아니야? 그지? 64억.
자, 여기서부터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하면 64억이지? 여기까지가 지구인 전체야. 지금 현재 지구인 전체. 맞지? 64억. 한 부가 지구인 전체를 10,000번 나면 그 중에 한 번의 확률로 너가 태어난다. 이게 되냐? 지금까지 10,000세대가 지났을까? 인류가 탈퇴하고부터 지금까지 10,000세대가 지났을까? 네 위에 아버지 1대, 할아버지 2대 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확률인 거야. 너라는 조합 자체는 지구상에 다시는 태어날 수 없는 조합이야. 단 한 번. 그만큼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알겠지? 자부심을 가지란 말이야. 근데 쌍둥이는 그런 거 확률 뚫고 나오는 아니 확률을 뚫었다기보다 그냥 그 둘이 나뉘었으니까 똑같은 거지. 한 번 만나갖고 수정돼서 만들어지는 게 다시 또 만나갖고 수정돼서 만들어질 확률이 이거니까 그냥 없는 걸로 보고 이건 없는 거야 그냥 확률이. 이걸 보고서도 확률이 있긴 있네요. 동전을 10,000번을 던졌는데 10,000번 다 앞면이 나온 거야. 단 한 번도 뒷면이 안 나오고. 확률이 있긴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새끼 수학하면 안 돼. 우주가 몇 번 터지고 다시 생성돼서 그게 되겠냐? 동전 10,000번 던졌는데 10,000번 다 앞면 나왔어요. 또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확률상. 그 잉크 입자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잖아. 잉크를 내가 한 방울 딱 떨궜어. 한 방울 딱 떨궜더니 잉크가 여기 있어. 여기서 막 퍼지지. 한참도록 쳐다보는 거야. 우주 탄생부터 시작해갖고 우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때 어떤 순간의 찰나에 잉크방울이 퍼져있더니 싹 모여갖고 한 점으로 딱 모이고 다시. 이게 확률이 있냐? 계산하면 숫자로 보이긴 하겠지. 숫자로 보이긴 하겠지. 근데 그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거 없는 걸로 취급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됐어. 여튼 이렇게 해서 생기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방금 봤지? 이게 24수. 이게 46승이지. 이게 23이 똑같은 정자. 이게 23이 똑같은 난자. 이걸 곱해갖고 이게 46승이 너의 확률. 너를 만들 수 있는 확률. 이렇게만 적으면 알겠지? 거기다가 메모를. 1번 돌연변이 뜬 나서 갑자기 유전정보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그 ATGC 염기세균이 바뀌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자외선에 두드려 맞아갖고 손상된 DNA를 복구하다가 바뀔 수가 있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발암 물질이라고 하지.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있어. 그런 물질에 노출이 되면은 염기가 파괴된단 말이야. 염기의 그 분자 구조가 파괴돼. 그러면 내 몸에서 수리를 하거든. 수리를 할 때 랜덤으로 껴넣어. 그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 원래 A자를 통해 T가 될 수 있고 G가 될 수 있고 C가 될 수 있다. 여튼 돌연변이 얘기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변이가 왜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푸른색 깃털과 흰색 깃털이 이렇게 있어. 푸른색 깃털 같은 경우는 그 푸른색 컬러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애고, 얘는 변이에 의해서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 애. 그랬더니 얘는 허옇게. 이런 걸 근데 사람들은 되게 좀 성스러워하잖아. 하얀색 사자가 태어나, 백호가 태어났다, 또는 하얀색 노루, 또는 백사, 이런 식으로 하얗게 태어나면 그걸 좀 성스럽게 여기잖아. 왜? 잘 안 나오거든. 잘 안 나오거든. 저렇게 저 색깔 유전자가 딱 파괴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진화상 안 좋아요. 흰색 저렇게 컬러가 없는 거는 자외선이 약해. 우리 인간이 이제 황인종이랑 흑인이 있다고 치면, 백인, 흑인, 황인 뭐 이렇게 있으면 흑인 쪽이 자외선에 강하지.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자외선에 강해. 피부암이 잘 안 걸려. 백인은 그 색소가 없다 보니까 자외선에 약하고, 그러다 보면 피부암에도 잘 걸린다. 햇빛에 약한 애들이거든. 그래서 사람도 이런 알비노라고 해서 있잖아. 사람도 알비노가 있는데 그 알비노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밖에 돌아다니기가 정말 힘들어. 한여름에도 온몸을 칭칭 감고 선크림 톡톡 바른 다음에 나가야 돼. 안 그러면 바로 피부가 뒤집어지고. 그래. 살기가 어렵다. 근데 그 와중에 저 알비노의 비율이 높은 종족이 있지.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특정 부족은 저 알비노인이 비율이 높대. 왜 높아? 말 그대로 성스럽게 여기는 거야. 신성시하는 거야. 알비노가 딱 태어나면 신성시 여기는 거야. 그래서 걔는 모든 노동에서부터 해방이야. 그 부족에서 신처럼 떠받드는 거야. 그리고 번식의 기회가 많은 거지. 신이니까. 그럼 걔가 이제 그래서 알비노가 많은 그런 부족도 있대요. 됐고, 비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근육 얘기하는 거야. 근육. 그러면 이거 뭐냐? 어린 홍학은 몸 색깔이 회색이지만 자라면서 먹이 종류와 양에 따라서 무늬가 바뀐대. 홍학은 나 제대로 모르겠다.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거기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 단백질이 바뀌는 거지. 이때 단백질이 바뀔 때 종류가 바뀔 수도 있어. 또는 양이 바뀔 수도 있어. 원래 100을 만들어야 되는데 10만 만드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종류가 바뀌거나 양이 바뀌면은 이 형질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유성성식에 관련된 염색체 조합을 내가 방금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밑에 요거 내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 이 생식세포의 무작위 조합이라고 하는 거 2의 23승, 아버지 쪽 2의 23승, 어머니 쪽 2의 23승. 그게 조합되면 2의 46승의 다양한 변이가 나타납니다. 넘겨서 자연선택 할게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종이 어떻게 탄생하냐 이거야. 자연적으로 새로운 종이 어떻게 탄생하냐. 제일 중요한 게 변이가 있어야 돼. 방금 났던. 그럼 변이가 있으면 그 변이 중에서 특정 환경에서 유리한 변이가 있어. 예를 들면 새의 부리라고 쳐봐. 어떤 애는 부리가 뾰족하고 길어. 어떤 애는 뭉툭하고 두툼해. 어떤 애는 그냥 일반적이야. 그러면 먹이 환경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애가 달라. 예를 들면 제가 먹을게. 선인장밖에 없는 섬이야. 선인장밖에 없는 섬에 다양한 부리 형태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변이를 갖고 있는 새가 있어서 그럼 쪼아먹을 이렇게 선인장밖에 없으면 거기서 유리한 건 뭔 거야? 뾰족하고 긴 애가 유리한 거야. 그래야지 가시에 안 찔리고 선인장 쪼아서 지들이 먹고 살 거 아니야. 뭉툭한 부리를 갖고 있는 애는 그 선인장 쪼다가 찔릴 거고 찔리면 그 면역 반응에서 죽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이 적합한 애가 살아남는다고. 또 다른 데 봤더니 호두 같은 거밖에 없는 거야. 호두를 이제 볶아서 먹어야 되는데 뾰족하고 긴 부리를 갖고 있는 애가 호두를 쪼면 부리가 부서지겠지? 물론 뭐 부서진 부리로 잘 또 쪼개서 먹으면 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거기서 유리한 건 뭐야? 뭉툭하고 두툼한 부리가 유리하겠지. 그 호두 같은 거 같이 잘 먹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지역에서는 개가 살아남기가 적합하다 이거지. 그래서 일단 다양한 변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양한 변이가 환경에 따라서 선택받아야 돼. 그 환경에서 적합하게 돼서 살아남게 되면 이제 그런 애들만 남는 거예요. 뭉툭한 부리만 남고 여기는 뾰족한 부리만 남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얘네 둘이 설령 같은 종일지라도 소 닭보도 타는 거지. 번식이 안 돼. 번식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우리랑 만약에 염색체가 똑같다고 쳐봐. 46개를 갖고 있어. 번식이 가능해. 근데 형태가 오랑우탄이야. 그럼 너 번식의 욕구가 사라지겠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뭉툭한 부리가 뾰족한 부리를 봤을 때 그 성적인 그런 매력을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교배가 안 되는 거고 종이 분리되는 거야. 뾰족한 종, 뭉툭한 종 이렇게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뾰족한 부리가 호두 쪼아 먹을 수도 있지 풀어주면. 근데 문제는 풀어줘도 죽진 않아. 근데 풀어주면 뭐가 문제야? 번식이 안 돼. 너 생각해봐. 어떤 여자야, 어떤 이쁜 여자인데 어떤 사고에 대해서 입술이 없어. 가만히 있는데 이빨이 이렇게 너처럼 있는 여성이 있다고 쳐봐. 역시 매력을 못 느끼지? 안 그래? 새도 마찬가지야. 너 공작새가 이거 이렇게 화려한 이유가 뭐야? 꼬시는 거 아니야? 멋있게 보이면서 이제 암컷의 그런 선택을 받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 깃털 뽑아봐. 가운데 이만큼 뽑고 이만큼 뽑고 이만큼 뽑아봐. 암컷이 안 와. 이 새끼 표준이다. 이거 실제 실험도 했는데 어떤 과학자가 그 실험도 해 이거. 공작 깃털 뽑아갖고 교배해보는 실험을 한다고. 안 돼 교배가. 형태적인 이상이 있으면 교배가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근데 부리가 부러지면 당연히 이제 매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탈락이지. 내가 쉽게 말해서 얘기를 해줬잖아. 입술 없는 여자를 결혼하려고.
입술이 없어서 치아가 드러나는 여자는 결혼하겠냐고. 그리고 코가 잘려갖고 안에가 뻥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인 거야. 알겠지? 있어야 될 게 없으면은 그 번식 기획에서부터 박탈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번식부터 점점 사라지는 거지. 여튼 자연 선택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 변이가 있어야 돼. 이 변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라는 얘기 있지? 이해 가냐? 환경에 다르게 적응한다. 내가 방금 그 세 가지 표현한 거야. 먹이에 따라서 적절한 애가 다 다르다, 지역마다. 지금 얘 보니까 색깔이 달라. 애벌레인데 누구는 초록색이고 누구는 파란색이야. 그럼 애벌레들이 이제 식물 잎사귀를 주워 먹고 있을 때 파란색이면은 눈에 잘 띄지? 그러니까 새한테 잡아먹히는 거야. 뭐만 남아? 초록색만 남더라 이거지. 그때 만약에 어떤 특정 환경에 숲을 보니까 나뭇잎 색깔이 전부 다 파워에이드 색깔이야.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 얘네가 유리한 거야. 얘네가 오히려 눈에 떠서 죽어버린다고. 이런 게 있었어 실제로. 그 나방인데 검은색 나방이 있고 흰색 나방이 있어. 옛날에는 흰색 나방이 잘 살아남았어. 왜냐하면 그 식물 나무에 지일이라고 해갖고 이끼가 껴. 그 이끼가 하얀색이야. 그 하얀색 위에 하얀색 나방이 앉으면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새한테 잡아먹힐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공업이 발달되면서 매연이 막 나오잖아. 그 매연에 의해서 나무도 뭐고 다 시커매졌다는 거지. 되게 잘한다. 중요한 얘기 하는데 참. 여기서는 이제 시커매졌을 때는 하얀색 나방이 잘 보이니까 쪼아 먹히더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옛날에는 하얀색 나방이 많았다면 지금은 검은색 나방이 많은. 이런 게 이제 자연 선택이 된 거야. 요 놈이 감이 좋아. 자연 선택 과정에 대한 모의 실험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실험인지 한번 읽어볼래 지금? 탐구자를 쳐? 뭔 짓거리를 하는 거지? 이게 이제 통합 이 책에서 처음 나오는 실험이야. 이게 뭐 얘기하는지 아냐 이게? 방금 얘기했던 그 나방 실험인 거야. 빨간색 도화지에 빨간색 과자랑 노란색이랑 초록색이면 네가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초록색일까 빨간색일까 노란색일까? 초록색이든 노란색이든 먼저 눈에 띄겠지. 빨간색이 잘 눈에 안 띄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걸 이제 제거하는 거야. 제거하고 남는 거를 이제 2배로 넣어주는 거거든 지금. 처음에 10개로 시작했는데 빨간색 도화지에서 눈을 감았다 딱 뜨는 순간 빨간색보다 다른 색깔이 잘 보이지? 빨간색은 8개가 남았어. 8개가 남았고 노란색은 3개 남았고 초록색은 4개 남았대. 그 다음에 그걸 뻥튀기를 시켜준 거야 2배씩. 세포 분열로 이분법 하는 것처럼 한 거야. 그렇게 했더니 얘가 16개 되고 6개가 되고 8개가 됐대. 또 눈을 감은 다음에 떠갖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딱 제거하는 걸 했더니 계속 얘네들은 줄지. 노란색이나 초록색을 자꾸 주는데 빨간색이 점점 늘지. 이런 식으로 그 아까 나방이 그렇게 됐다는 거야. 이번에 배경을 뭐로 바꿨어? 약간 푸르스름한 걸로 바꿨지? 그랬더니 초록색이 많이 남을 거라고. 여기 보면 초록색이 26개 남았지. 빨간색은 눈에 잘 띄고 먼저 제거되고. 요걸 가지고 이제 자연 선택을 표현한 거야. 배경 색깔에 의해서 여기서는 빨간색이 잘 살아남고 여기서는 파란색이 잘 살아남고. 실험 이해했어? 이해 못했나 본데? 그럼 이제 자연 선택의 이해 볼게. 자연 선택의 이해 하기 전에 잠깐 시작합시다.